안녕하세요. 꽃피는 엄마 생활 블라썸 맘입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내년에 이제 유치원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유치원 설명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 어린이집 갔을 때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시는 엄마들께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저희 아이는 현재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요. 어린이집 선택 너무 머리 아프시죠? 먼저 보내본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선택 꿀팁, 어린이집 입소 상담, 어린이집 적응 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린이집 선택 꿀팁 첫 번째, 무조건 가까운 곳으로. 지금 밖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오는 날이나 이렇게 날씨가 궂은 날에는 유모차에 이제 비닐 씌워서 간다거나 아니면 아기띠하고 우산 쓰고 가야 되거든요. 나이가 어릴수록 그렇게 아이를 케어해서 가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무조건 가까운 곳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낮잠 이불이라도 들고 오는 날에는 정말 가까운 곳이 최고입니다. 어린이집 선택 두 번째, 방문 상담을 할 것. 우리 아이가 생활할 곳이니까 어떤 곳일지 한번 구경도 해보시고 원장님 마인드도 어떤지 한번 알아보시는 겸 해서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인기가 많은 원 같은 경우에는 방문 상담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방문 상담을 안 해도 대기가 걸려있기 때문에 굳이 상담을 안 해도 인기가 많으니까 안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이 가는 산책 코스가 있을 거예요. 놀이터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선생님과 아이들 분위기도 한번 보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어떤 말투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도 살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는 가정 어린이집 두 곳을 상담받았고요. 그때 제가 받으면서 느꼈던 거를 적어 놨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1번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평가 A를 받았고 시간제 보육이 가능하다. 평가가 좋아서 그런지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것 같다. 거실에 몬테소리 교구가 있고 선생님 연령은 40대, 그리고 키즈노트가 있고 엄마들 단톡방이 있다. 평가 잘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애들 보는 것보다 평가에 중점을 둔 느낌이다. 가정 어린이집은 원장님도 애들을 본다고 들었는데 애들을 안 볼 것 같은 의상을 입었다. 이렇게 막 날카로운 뾰족뾰족한 그런 비즈 같은 게 박힌 옷을 입으셨더라고요. 근데 상담 기간이라 그럴 수도 있다. 엄마들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런 옷은 입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1번 어린이집은 그랬고요. 2번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평가 B, 당장 입소 가능하다. 산책할 때 애들 형광조끼를 입힌다. 원장님이 앞치마를 입고 마스크를 끼고 맞이하심. 선생님 연령대는 한 4, 50대 셨고요. 교구가 많아 보이진 않았고 키즈 노트가 있고 급식 사진을 올려준다. 환경적인 면은 A가 좋았는데 저희는 B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상담 질문 리스트는 조금 뒤에 알려드릴게요. 그때 캡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으로 저는 4시쯤에 이제 어린이집 하원할 시간에 맞춰서 아이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4시쯤에 놀이터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놀이터에 4시쯤에 있으면 아이들이 하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방을 보면 어느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오면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어린이집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막 어머님들이 괜찮아요. 뭐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이시면 괜찮고 보내지 마세요. 라든지 별로예요. 라든지 말을 많이 아끼신다든지 이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꿀팁 세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라. 100%내 마음에 드는 곳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 아이하고 맞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식단이 중요하다. 아니면 나는 선생님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서 그거에 제일 맞는 곳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덧붙여서 제가 어린이집 보내서 좋았던 점은 제가 약간 불안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자꾸 이렇게 처음에 잘 못 걷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놀이터 가도 애가 넘어질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몸을 많이 사렸단 말이죠. 그런데 어린이집 보내고 나니까 애가 시소도 타고 있고 미끄럼틀도 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랑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못했을 것 같거든요. 아이 성장에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아이가 다행스럽게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보낸 거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랑 더 있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다음으로 어린이집 보내서 불편했던 점, 단점이라고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아픈 거겠죠. 근데 사실 어린이집 안 보낸다고 안 아프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어린이집 안 간다고 집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놀이터도 가고 뭐 문화센터도 갈 수도 있고 뭐 백화점도 갈 수도 있고 마트도 갈 수도 있고 뭐 아플 수 있는 환경은 다양한데 그래도 확률이 어린이집 보내면 조금 더 높다. 저희도 아이가 한 2번 정도 입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플 때는 조금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제가 아이 어린이 보험 넣을 때도 우리 둘 다 건강하잖아. 근데 얘가 아플까? 이렇게 해서 그 어린이 보험도 안 넣고 싶었어요. 사실 태아 보험도. 근데 다 뭐 넣으니까 최소 금액으로 해서 넣었는데 정말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그리고 처음 적응 기간에 갔을 때 아이들이 콧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아픈데 콧물을 흘리고 감기 걸렸는데 왜 어린이집을 보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콧물 난다고 안 보내면 일수가 안 채워져요. 11일을 나가야지 나라에서 돈을 지원을 해줘요. 보육료를. 그런데 11일 채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도 보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콧물 나고 이런 거 정도는 다 약 챙겨서 엄마들이 보낸다. 다음으로 상담 질문 리스트 제가 그때 가서 했던 거는요. 반 인원수랑 어떤 친구들인지 요새는 어린이집에 인원이 많이 없어서 혼합반인 경우도 많거든요. 0세반, 1세반, 2세반 이렇게 아니고 섞여서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연령대 여쭤봤고요. 그리고 근무 오래 하셨는지. 근데 이건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개개인의 인성이나 인품이 문제지 뭐 오래됐다고 일 잘하고 뭐 신규라고 일 못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고 그리고 조리사가 따로 있나 물어봤어요. 근데 가정어린이집은 이제 뭐지 그 조리사분이 계시는 곳도 있고 아니면 인원이 많이 요새 없어서 원장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원장님이 이제 모든 걸 다 하시려면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쭤봤고 대변은 그때 당시에 뭐 물티슈로 닦는지 아이가 대변을 하고 나서 물티슈 닦는지 물로 닦는지 물로 씻기는지 이걸 여쭤봤었고요. 그리고 퀴즈노트나 뭐 알림장 같은 거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바깥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방학 같은 거 물어봤고요. 왜냐하면 뭐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중요하잖아요. 아이 케어하는 부분이. 그리고 적응 기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쭤봤고 학부모 참여는 어떤 게 있고 원장님 마인드는 어떠신지 여쭤봤어요. 그리고 저희는 가정어린이집이라서 맞벌이 하시는 분이면 조금 불편하실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저희 원은 이제 연장을 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차 쓰거나 막 이렇게 하시고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큰 어린이집에 맡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어린이집 적응 썰인데요. 제가 예전에 적어놨던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원래 3월에 입소 예정이었는데 3월에 입소했으면 17개월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상담 갔다가 0세반 친구가 한 명 더 있는데 담임을 구하면 지금 바로 입소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14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어린이집을 가게 됐어요. 14개월부터 가게 됐거든요. 1주차 때는 1시간 놀다가 집에 왔어요. 1일차 처음에 내 옆에 붙어 있다가 친구들 노는 거 보니 관심을 보였다. 한참 뒤 방 안에 들어가기 성공했다. 거실에서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원장님께 안기기도 했다. 선빵한 듯 이렇게 적어놨고 2일차는 친구 생일 파티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기념사진 찍는다고 앉히려 했는데 울어서 다음에 찍자고 설명해줬다. 고개를 끄덕였으니 알아들었겠지? 3일차 나한테 붙어있다가 집에 갈 때쯤 미끄럼틀 재밌게 탔다. 엄마는 못해. 선생님이 할 수 있어. 하고 선생님이 미끄럼틀 태워주셨다. 조금 적응이 된 것 같았다. 4일차 들어가자마자 선생님께 인사하고 친구들에게 손은 들었다. 밀가루 반죽 가지고 놀았다. 탐색하다가 만지는 스타일인 것 같다. 집에서만 거침없는 스타일인가 보다. 거실로 가서 나랑 조금 떨어져 책도 보고 블록도 만졌다. 내일은 아이를 두고 집으로 가보자고 하셨다. 밥도 어린이집에서 먹어보자고 하셨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애기.
5일차 어린이집 가기 전 엄마랑 놀 땐 엄마랑, 아빠랑 놀 땐 아빠랑,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재밌게 노는 거야 라고 말해줬다. 고개를 끄덕였는데 알아들은 것 같다. 우리 아이를 맡아줄 담임쌤이 오셨다. 방에 데려다주고 나는 나왔다. 우리 애기는 아무한테도 맡기지 않고 엄마 아빠 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처음이다. 빈 유모차를 끌고 오는데 느낌이 이상했다. 10시에 가서 밥 먹고 12시에 집에 왔다. 어린이집에서 밥 먹었다 했는데 애가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잤다. 우유랑 롱뻥을 주고 재웠다. 엄마 가고 나서 조금 울고 그 뒤에는 괜찮았다고 한다. 엄마 보고 싶었어? 물어보니 조금 뜸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눈물을 흘렸다. 다음 주도 잘해보자. 6일차 현관문 앞에서 헤어질 땐 울었지만 금방 그치고 잘 놀았단다. 2주차 때는 10시 전 등원해서 밥 먹고 12시에 하원했어요. 그리고 3주차 때 애가 갑자기 미열이 나서 어린이집을 못 보냈거든요. 그리고 4주차 때는 이제 방학인 거예요, 어린이집이. 그래가지고 못 보냈어요. 그래서 1월부터 다시 적응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한 것 같아요. 주위의 아이들도 보면은 한 달 정도면 다 적응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딱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아이를 이렇게 보내주셔야 돼요. 저도 참 마음 약한 엄마인데 할 수 있었던 게, 저희 신랑이랑 아이랑 사이가 정말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신랑이 일을 하러 나가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아빠 가니까 엄청 울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딱 문 닫히니까 애가 딱 눈물을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멍 쪄가지고 뭐지? 이렇게 했는데, 저랑 이제 어린이집에 제가 보낼 때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미 한번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구나 싶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아이한테 다 좋은 방향으로 갈 거예요. 제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